안녕하세요. 늙은 도령으로서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더 이상은 이런 걸 소개하는 것을 이제 글로 쉽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책 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요거 상대성 이론은 제가 어떤 분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하고 일이 잘 안 돼서 우리나라 신인 작가들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해서 교부하고 얘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논쟁으로서 보수주의자가 쓴 건데 참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그들이 어떠한 토론을 해왔는지가 잘 나와 있고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말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의 부인인데요. 하도 미디어가 안 되니까 이 MIT와 하버드 경제학자인 그 줄리아 카젤인가? 아니 뭐 이게 저 사람의 그 부인이에요. 줄리아 카젤하고 피케티의 부인인데 이분이 쓴 거예요. 애씁니다. 이걸 보면 미디어 학자들한테 말해서는 절대 미디어를 못 고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지금의 정치학자들이 제일 많이 이거는 저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고요. LTCM이 왜 4번이나 망했고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들이 2명 그리고 하버드의 교수 이런 애가 합류했는데도 4번이나 망하고 1200억 달러를 굴리던까지 다 망했는지 그 4년에서 5년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슈퍼 인텔리전스는 지금 닉 보스트롬이라고 옥스포드 석좌 교수인데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류는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주까지 다 보면은요, 뒤에도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거를 다 보면 인간은 다 종말한다는 건데, 이런 세계적인 교수들도요, 기술을 현장을 모르니까 이런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호르크하이머하고 아도르노가 벨터 반야민을 통해서 얼만큼 벨터 반야민을 우려먹었고 지들이 세계적인 그 대가가 됐는지를 가장 잘 다룬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루야마 마사오 이후로 아시아가 내놓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라고 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센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제가 읽으면서 가장 탐복한 책 중에 하나가 존 롤스의 정의로입니다. 하도 읽어서 막 다 찌그러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한계나 또는 어디하고 비교하고 하는 걸 이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모든 책을 저는 완독 정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만약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서 받아만 준다면 이 책 모든 걸 다 기부할 겁니다. 물론 잠깐은 저희 회사에 갖다 둘 거고요. 이 책은요, 우리나라 애들이 뭐 어렵다 막 하는데요. 68년도에 6.8혁명 때 대학생들도 똑같았어요. 이거는 지그먼트 바우만이라고 20세기에서 21세기를 걸치는 정치, 사회, 철학자 중에서 최고인데요.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나치 정권이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였는지를 다루는 것으로 이 바우만이 세계적 명성을 얻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고요. 저는 25년 동안 혼자서 공부해야 되니까 파인만의 QED 강의는 수학을 안 쓰고도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해준 거고요. 제가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월터 리프만이라고 신자유주의자가 됐어요. 나중에 그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쓴 토크비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협회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성 학자 중에서는 최고로 할 수 있는 한나 아렌트의 책은 다 사다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이 혁명론에 들어있는 무슨 불복종인가 하고 이 책이 원래 같은 내용이었는데 번역이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거기에 들어있는 게 훨씬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의 조건, 그리고 이재명 밀어주는 그 목수정이라는 그 또라이 작가가 번역한 자발적 복종, 이거 대한항공 때문에 쓴 겁니다. 시티즌십 이런 것들이 시민 정치인으로 해가지고
8, 90년대에 68년에서부터 70년대 68혁명을 이끌었던 애들이 그 시민 행동주의에 대해서 다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불경한 삼위일체예요. 여기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지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이건 칸트의 책이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 최고의 인재들은 뭐냐면요. 저기 뭐지? 케네디 대통령 때 쿠바 침공을 결정한 애들이 얼마큼 멍청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누구더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카스 알 선스타인의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가 나온 게 케네디 정부의 실패를 보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공지능의 붐을 일으킨 커즈와일의 대표적인 사기적인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요. 그때부터 아무 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가 주장한 것들이 다 거의 다 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학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렇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놈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영지주의다. 이제 저 새끼 누구 있죠?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한 그 무슨 목사 있잖아요. 한강 뭐더라? 그놈 같은 놈들은 다 이런 데서 가져옵니다. 기독교의 개독교들은 다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게 뭐 제4의 제5의 성경 뭐 이런 소리 듣는 거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토비 월시라고 호주에서 나온 최고의 그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인데요. 옛날에는 2025년에 특이점을 넣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62년까지 밀렸어요. 그것도 무작위로 이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인공지능의 한계에서 그나마 솔직하게 썼어요. 이게 최종 이론 꿈은 20세기에 아인슈타인하고 비교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스티븐 와인버그예요. 이 최종 이론 꿈은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만들려고 노력하다 끝내 못 만든 그 물리학의 4개의 힘을 하나로 합치는 건데, 이 책이 그 내용인 줄 알고 봤더니 뒤에는 왜 그 LHC 같은 거 안 만드느냐, 국회는 여기에다 돈을 투자해라는 것으로 뒤에 그걸 썼더라고요. 우리들이 세계적인 대가로 인정하는 총균세 이분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저 책 어디인가 있는데요. 그 열대 비극인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어받은 건데, 요즘은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운명을 바꾸는 이런 것들은 요즘은 많이 대단히 이렇게 곽강을 안 받다가 요번에 갑자기 병균 이 전염병 때문에 다시 떴어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썼던 운명의 붕괴는 우리가 뭐 7대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글을 까발리기 시작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책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이 인간을 얼만큼 멍청하게 만드는가를 다룬 책입니다. 이건 중력파는요, 물리학에서요 가장 풀지 못하는 아인슈타인의 수수께끼가 중력파였어요. 그런데 LH가 최근에 발견을 해서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게 맞았다라는 걸 입증해서 그거를 다룬 책이고요. 요즘에는 어느 것까지 나오냐면요, 저널리즘 민주주의의 악인가 독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나옵니다. 저널리즘이 그런 상태예요. 이건 조지 길더가 쓴 구글의 종말인데요. 이거 읽었을 때는 이 사람도 그저 그런 미래학자 중에 한 명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구글이 가격을 올리면서 서버가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요. 그래서 일부분은 맞습니다. 서버 확장을 안 하는 것. 이거 천재들의 실패. 요것이 이게 LTCM 그거고요. 블랙홀스 이론 나오고 이렇게 일본 블랙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광기의 역사는 제가 미셀 푸코의 책 중 최고로 치는 책입니다. 미셀 푸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글로 쓴 책, 이렇게 글로 쓴 책을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쓴 방식이 꼴레즈도 프랑스에서 쓴 건데, 저기 어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은 뭐냐, 공리주의가 나쁜 것으로 된 다음에 공리주의로 다시
풀어보자 하는 현대 철학자 조시아 그린이 쓴 건데요. 괜찮아요. 읽어보실만 합니다. 유시민은 읽었을까? 자, 이게 민주주의는 가능한가가 자유주의적 평등을 썼던 도널드 드워킨이 쓴 건데요. 아, 정말 이 사람은 대가입니다. 그 롤스의 버금가는 대가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있어요. 이거 제일 많이 과학 교양서는 옛날에는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슬픈 열대가 이겁니다. C. 레비 스트로스. 그래가지고 실제 자기가 다닌 것들을 쭉 여기서 풀어내요. 사진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구조주의자로서 아주 많이 뜬 거고요. 이거는 유럽의 자본주의라고요. 박정희의 신화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유럽하고 비교하면 다 나오는 책입니다. 이 책 하나만 보면요. 박정희 자체의 우상화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장 잘 할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얼만큼 빨리 성장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박정희 찬양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거짓말임을. 제가 이거하고 나는 현대의학이 싫다 뭐 이런 책들이 좀 있는데요. 이 책들이 의대생들이 뭐 어쩌고 그 다음에 또 한 놈이 또 뭐였죠? 전공의들이 할 때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개해서 정말 요즘은 공부를 잘해도 대가리에 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놈들이 다 그런 놈들입니다. 한나 아레스트가 쓴 발터 베냐민에 관한 건데요. 발터 베냐민을 짧게 이야기하는 최고입니다. 역시 한나 아렌트는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이 책은요,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입니다. 요 전에 한 편을 더 냈죠. 이건 유고집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이게 고백록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읽다 보면 죽어납니다. 여기 보면 옹기니의 말이구나 이거는. 여기 보면 맨 처음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그들이 어떻게 해서 쭉 돼서 가요. 그래가지고 뒤에 번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번화가 이어지면서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뭔 말이야 하는 책이고요. 지방 소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에 모든 게 몰리면서 지방 일본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이거를 조각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거는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 될 수밖에 없고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일본의 예로서 다른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동경이라는 곳이 젊은이들을 싼값에 데려와서 헐값으로 쓰고 소진시켜서 버리는 도시로 나옵니다. 미국 만들기는 불평등을 많이 다루는 리처드 로티인데, 제가 미국의 철학자 중에서 현존하는 그 80년대 90년대에서는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그전에는 그 존 듀이나 이런 사람이었고요. 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가 이게 저겁니다. 68혁명을 했을 때 그 연구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디지털이 생긴 동안 1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바깥에서 떠들던 10%가 온라인으로 옮겨왔을 뿐이다라는 내용을 온갖 통계들로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게 그 책이고요. 최근에 유럽 연합이 왜 힘들었는지, 하이에크의 그 수준이 얼마나, 나름대로는 뛰어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는 얼마큼 형편없는지, 그가 경제학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으로서는 이 책이 최고입니다. 오펠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책은 인공지능을 보면 인공지능이 물리학하고 이런 거하고 조금 비슷해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불교하고 연결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내가 보니 이건 사실 쓰레기 같은 책이라서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버블 경제학은 행동 경제학, 로버트 실러가 쓴 건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왜 전 세계하고 연동돼서 올랐고, 영끌하고 이 부자들이 거기에 합슬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만들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숙 같이 뭣도 모르는 교수가 헛소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만 힘든 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말을 듣지 말고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인데요. 토마스 프랭크라고, 제가 현존하는 미국의
그 개인적인 그 프리랜서 작가로는 최고로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포퓰리스트라고 해요. 그게 학계의 문제입니다. 거대한 역설은요, 필립 맥마이클이 쓴 건데요. 우리처럼 박정희 시대처럼 그렇게 개발을 빨리 하게 되면 그 후세대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룬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박정희 역사에 그 빨리 발전하면, 그래서 너무 초고 성장에, 과대 성장에, 불평등 성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가장 잘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학문적으로 너무 많이 공부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맥도날드와 그리고 맥도날드화에서 요즘의 알바생들이 맥도날드의 그 체제에 의해서 얼마큼 탈탈 털리고 먹고 있는지를 알려면 이 책을 보시면 좋고요. 비이성적 과열은 로버트 실러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건데 이게 버블 경제학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의 세계 상황이 있다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폴트라이는 20세기 2008년의 금융위기를요, 정치까지 영역까지 넓혀서 쓴 사람으로 지금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쓴 책으로서 2008년 금융위기를 단순히 월스트리트에만 물러고 가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다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발적 진화는 제가 한동안 제일 좋아했던 그 과학 철학자예요. 이거는 근데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건 자발적 진화가 아니라 이건 재산과학에 대해서 쓴 거구나. 재산과학자들이 한 거구나. 이건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이거는 장하석 교수의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보면 장하석 씨도 그런 과학적인 또라이들이 있어야 발전한다는 것을 다뤘습니다. 장하준의 동생이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학으로 있는요. 세속의 철학자들은요,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일 브로너라고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여기서는 경제 시작이 경세표로 시작해서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쭉 다룹니다. 여기에 유한계급론을 쓴 그 사람들도 나오고요, 마르크스 나오고요, 미리고 그거 다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나오미 클란이 자본주의 대 기후라고 해서 이 환경운동으로 돈 최근의 책인데 접근이 조금 신선해요. 이분이 움직이잖아요. 페미니스트였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이분이 움직이면 초청국에서요, 비즈니스석에다가 한번 강연하면 몇십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2008년 때 어마어마하게 나온 책들입니다. 요거 보시면요, 보이지 않는 손이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요, 폐기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책적은 2008년 금융위기 때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서요,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다 읽은 거예요. GDP는 틀렸다는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GDP로만 보면 많은 것을 놓치고 특히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 발자국 이런 것들을 놓친다 그래서요 했는데, 이 GDP를 틀렸다를 쓰는 사람이 저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 아까 말한 그 인도의 사람이요, 장폴 피터씨는 유럽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여기서 온갖 이런 지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책을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나. 영국의 그 총리였다가 문제로 쫓겨나갔던 이름이 뭐지?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글입니다. 평균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대되는 불평등은 평균값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놓고 있다. 평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GDP에 3만 달러 넘었다라고 딱 평균을 얘기하면은요,
월 100만 원, 20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뭐 이런 거 읽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는 지금 뭐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가짜들만 눈으로 들어오니까 답답합니다. 헤일로 이펙트는요,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보십시오. 최고의 책입니다. 경영학에서는요. 아이다 미네르발 타벨이라고 스탠다드 오일의 역사를 파헤쳐내서 록펠러를 자선가에서 추악한 얼굴을 가진 탐욕가로 만든 분이에요. 한 분의 여성이 홀로 이 모든 것을 해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나중에는 은둔의 생활을 하게 된 거고, 이 쇼크 독트린은 나오미 클라인이 쓴 책 다음에 써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중국을 어떻게 박살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런 거 무지하게 나왔어요. 그 2008년도에요. 그런 거 한번 터지면 이제 출판가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막 팔아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플랫폼의 시대 같은 것들이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4대 운명을 다 다룬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진중권이 하도 뭐라고 떠들길래 도대체 이놈이 미학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현대 우리나라의 미학사의 최고봉들이 쓴 책들을 몇 권을 사서 봤어요. 진중권이요? 개나 줘버리세요. 전체주의의 기원 1, 이게 한나 아렌트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책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보면 정말 멋진 말이 나옵니다. 담배를 참 좋아하셨던데 여기를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가?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된 이유는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합시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주의 기원이고요. 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유시민 같은 친구는 안 읽는 책,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어 있나, 이게 경제학 제국주의를 말합니다. 그걸 다룬 책이고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에서 됐고, 여기에 하이에크, 프리드만, 그다음에 하이에크 스승이 미에스, 그런 사람들을 다룬 건데요. 이 푸코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글을 썼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쓰는 프랑스 구조주의자나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쓴 거고요. 이거는 꼴레즈도 프랑스 강의로 쓴 건데요. 도전은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거를 보시면 유시민의 지식이 왜 그놈이 스스로 자기를 소매상으로 한정 지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현대 물리학에서 LHC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사람 번역한 건데요. 이 책을 보면은 기사에 나왔을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여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만 봐서 일반인들은 봐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개발하면 다 발전하거든요. 저 같은 또라이도 발전했습니다. 컨버전스는 이게 통합, 융합, 이거를 다룬 책으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거고요. 근데 한 100권도 안 팔렸을 거예요. 이게 리처드 도킨스가 또라이가 됐을 때 만들어진 신입니다. 저거를 읽고요. 이것도 나이가 들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블랙스완이 그 유명한 나심 탈레브가 쓴 건데, 이 책이 대박을 쳤는데, 그 다음에 행운에 속지 마라는 소박도 못 쳤습니다. 그래서 참외가 됐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리처드 도킨스의 가장 대표작입니다. 이게 눈먼 시계공이라고요. 여기서 리처드 도킨스가 사상 처음으로 저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후예는 컴퓨터가 될 수 있고 알고리즘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하네고요. 이게 푸코의 유고작이에요. 푸코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내지 말라 그랬는데, 성의 역사가 4권으로 준비돼서 시작했는데 1, 2, 3권은 쓰고 6권으로 남긴 거를 그 후세대들이 쓴 거예요. 근데 이 푸코가 동성애자였고 에이즈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것은 한동안 삼성이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방식의 재결치의 책이고요. 요게
촘스키는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을 다 그건 지식인이 아니다 그런데 후커하고 대담한 건데 재밌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 지식의 고고하게 후커를 보면은요, 이 후커가 글을 정말 잘 쓰는데 너무 어렵게 쓴다. 이런 것으로 유명한다. 그게 마이가 사문에 나오나? 마이가 사문에 보면 푸코가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글을 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거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오면서요, 계보학이라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민스키의 눈으로 본 금융위기의 기원. 이게 일반 이론에 있었던 이 사람, 조순이 번역한 그 유명한 케인즈 이론의 진정한 후계자가 민스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읽은 사람이 막 뭐 일반 이론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거고요. 푸코의 막스는 푸코가 막스가 현대 사회에서는 왜 안 통하는지를 밝힌 책입니다. 어렵습니다. 거대한 전환은 많은 부분이 지금은 틀려졌지만 1920년대 그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칼 폴라니가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 다룬 책인데요. 이 다른 걸 몰라도 이 번역한 홍기빈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책은 역사책처럼 읽으면요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주 상층 지식이 무한대로 나오는 책입니다. 마르크스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었던 실제에서는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 사람도 인용을 해요. 그 한국 전쟁의 기원을 쓴 거 보면 막신이 이뤄내는 기원을 인용을 안 하고요. 이 사람 거는 인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리처드 도킨스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다윈을 예수로 올린 건데 뒤에 보면 이제 전략 이론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유전자 결정론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인가 엑셀러드가냐 뭐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무슨 제수의 딜레마부터 뒷부분은 그거예요. 그래서 진화에 적응이 잘 되는 그것도 진화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의 모든 저거를 다 인공지능, 그 세계의 인공지능을 키우고 그것을 총괄했던 초대 중국 구글 지사장이었다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서 쭉 일하다가 지금은 중국을 맡으는데 중국이 왜 그렇게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떨어지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이게 이제 요즘에 유명한 양자생물학에 관한 겁니다. 이 날아가는 새가 어떻게 안 틀리지 하는 것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도전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10년간 노력해도 모자라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짜자자짠 쇼펜하우의 그 유명한 책이고요. 이것이 제가 아는 한 동양에서 나온 최고 해석하기 마루야마 마사오입니다. 이 사람은 20대 이미 일본을 다 뒤집었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정말 좋은 문구가 넘쳐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라이들을 어느 기생집에서 밤새 술 먹다가 기생의 무릎을 베고 자고 깨어난 다음에 세상을 막 떠들어대는 놈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오판하시는 프리 에이전트의 시대인데요. 이 사람이 오바마인가 클린턴인가 그때 저거를 써줬던 사람이에요. 연설문을.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프리 에이전시로 사는데 이건 미국에서나 통하는 얘기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 다 빨아먹는 거고요.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다 이렇게 욕하면서 우파에서 발전했다 그러는데 좌파적 기원을 밝힌 책으로요. 수백 명의 경제학자들하고 대담해서 그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읽어서 드디어 마이클 샌델도 대가의 영역에 올랐구나 하는 게 공정하다는 책으로서 이게 처음 시작이 하버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그 대형 스캔들 부정 입학부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앞문, 옆문, 뒷문이 있다라고 다른 거고요. 요거는 노엄 촘스키가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모든 그 언론들이 어떻게 정부에 편들어서 국민을 속였는지를 다룬 겁니다. 여기서 선전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유시민이 얘기했던 침묵의 범입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이 화학학자에서 썼는데요, 화학이라는 종류가요 너무 많아서요, 이 사람은 그 많은 화학 종류에서 유기화학 쪽이나 분자화학 쪽이나 좀 아는 그런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은데 이 책을 환경운동가는 들은 신처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도 날아가지 않는다 하는 게 맨 처음에 가상의 세계를 카슨이 쓴 겁니다. 이걸 아직도 떠들고 있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자로서 지금 제일 많이 든다고 이완배 기자인가 얘기해서 읽어봤어요. 댄 에리얼리. 참 그 유머스럽게 쓰지만 배울 거는 별로 없어요. 하긴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유시민이 정재성 박사할 때 읽었던 단 한 권의 책일 겁니다. 여기에 다 나옵니다. 유시민이 한 말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뭐 떠들어도요, 유시민이 얘기할 때 저는 그거를 수십 년 전에 읽은 책들이에요. 이 시간의 역사가 스티븐 호킹이 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스티븐 호킹이 입자 물리학자로 자기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후계자를 자처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일 이해 안 가서 정말 힘들었던 게 스핀이었어요. 양자역학에 대한 그 양자역학적 운동인 스핀이 암흑 에너지의 기원인데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유한계급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배불런의 유한계급론 하지만 읽어보지 않는 애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왜 가난한 노동자들이 우파를 찍는가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해야 했는지에 관한 거고요. 미국의 민중사는 정말 사회주의를 진영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고요. 노로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트럼프 없애기 위해서 나오미 클라인이 쓴 거고, 이게 이제 조기 속에 한참 써먹었던 그 68혁명을 같이 했던, 그리고 요즘에 뭐 정치학자로 많이 뜨는 덜튼의 책이고요. 이거 뭐 한명철이 한동안 막 뜨는 거고, 이게 이제 제러미 리프케인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럽이 최고였기 때문에 글로 가고 싶어 하셨던 거고요. 그냥 인지심리학이나 하고 있으면 되는 그 조지 레이프호프 같은 놈들이 나와서 프레임 전쟁을 만들면서 지금의 세상에 프레임이라는 게 생겼고, MBC 텔레비전에서 100분 토론할 때 프레임 하는데 그놈이 이것을 다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회 보는 놈이요. 그 다음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공화당이 코끼리의 상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폴리티컬 마인드인데 못 찾았습니다. 이게 제러빈이 다 했고,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이 쓴 1편,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밝힌 책. 정말 명저입니다. 정치학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2는 4년 후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단점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팩트플리스 같은 것도 오래됐고요.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래. 유시민이 어디냐 적어한 적이 있었죠. 민주는 뭐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버드 법대 교수들이 쓴 건데,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끊어지면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게 할게요. 이거 마지막이니까.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뭐 별거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권짜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익혔고요. 에릭 홉스범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적은 최고인데 사회주의 실험이 다 실패한 다음에 쓴 게 폭력의 시대예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쯤에는 다시 신자유주의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로 돌아가셨고요. 이 판단력 비판 이런 거는 왜 판단력 비판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순수 이성 비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천 이성 비판만 떠드는 거예요.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요즘에 양자 물리학으로 연결이 되는 그 유명하던 슈레딩거가 생명을 어떻게 받는지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원천이 되는 책이고요. 제가 이 기후 변화에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공화국의 위기도 했었나요? 정치에서의 거짓말, 시민 불법정, 폭력론. 이게 한나 아렌트 거고요.
그다음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한동안 저기 누구죠? 전원? 유시민하고 같이 이렇게 해돌았던 전원책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책. 칼 포퍼는요 원래 정치 철학자가 아니라 과학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에 논증과 입증인가 그 책이 2권짜리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고 있었으면은 더 칭찬받았을 텐데 그때에 유대인을 죽이고 그 군국주의나 파시즘이 많이 나와서 그때만 유행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누구죠? 단두대 얘기하는 놈, 그 놈은 하늘처럼 떠받는 거 아닙니까? 정치학계에서는 쳐주지도 않아요. 이제는 한 시대에 나왔던 해프닝 정도로 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쓴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시장이 이 어머님들 학부생을 두고 있는 어머님들이 꼭 보시면은요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다르지 않고 왜 요즘에 청년들이 이렇게 내몰리고 무한대의 스펙을 갖춰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서요 학부형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실수이성 비판은 지났고 이게 서독의 질서 자유주의가 오이켄과 레프케가 써서 이근식 그 교수가 번역을 한 건데 이 책이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서독의 질서 자유주의가 최초의 신자유주의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밝힌 책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되게 좋은 책이고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 이거는요 미국의 헌법을 깐 미국에서 가장 그 극자에 있던 쉘던 이름이 뭐냐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생각이 월린이 쓴 건데요. 여기서 보면 미국의 헌법이 철저하게 엘리트 위주로 됐다라는 것을 쭉 다뤄서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미국은 악마의 국가라는 생각이 거의 굳어질 정도로 아주 몰아치는데 지금의 워렌 상원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다 이 사람한테서 배운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쉽게 그런 역사를 쓴 책으로서요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막 별게 다 나오는데 제가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 테크노폴리. 이거는 요거 하고요. 죽도록 즐기라는 텔레비전 세대들이 겪은 거 케인즈혁명 다시 읽기. 이거는 최근에 나왔죠. 미스키의 후예들이 쓴 거. 요거는 아까 왜 요즘에 디지털 시대의 집단 극단화 이런 것들을 연구한 선스타인 교수가 쓴 거고요. 요즘 이거는 그 여성 입장에서 페미니즘 입장에서요. 그 생물 심리학, 진화 심리학을 다룬 건데요. 대단히 도발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뛰어난 여성학자예요. 이게 가슴을 찍은 건가? 그런가 보네요. 일방통행로. 베냐민의 천재성이 넘쳐나는 책.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존 롤스가 정의론을 쓴 다음에 온갖 공격을 받고 막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의 일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출판한 책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키니 뭐니 이런 놈들이 얼마큼 나쁜 놈들로 시작을 했는지 말이죠.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노로고입니다. 경제 자유무역까지 나오고요. 이 책을 보시고요. 푸코의 이 책을 보시고요.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승자 독식 사회는 연예계나 뭐나 이런 세계까지 왜 승자 독식으로 가는지 하버드 교수들이 쓴 건데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다 무한대로 싸워서 한 명만 살아남으면 그놈이 독식한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요즘에는요 경제학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이런 도덕 경제학 같은 게 최근에는 나옵니다. 이 전문가 사회는 전문가들이 뭉쳐서 사람들을 어떻게 탈탈 털어먹는지. 그래서 무슨 농민 돌아가셨을 때요 이 책을 통해서 좀 유명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하는데 그 각자 도생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 시민단체나 이런 운동, 세계화 운동하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행복의 정복은 러셀이 이거를 쓰고 뭐 몇 편을 쓰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 교수로 뽑혔다가 못 갔어요. 다 반대하고 드러나 사부형들이. 외로워지는 사람들도요, 이 부모들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요즘의 어린이들이 왜 그렇게 변하고 지금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가장 잘 다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만 30년 연구했어요.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는 의견 나왔을 때요, 이거가 여기 보면 좋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이 극자 이재명 같은 놈들이 제일 공격을 많이 한 책입니다.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는 텔레비전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미디어들이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게 시작이 된 거고요. 뭐 엔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인간적인 글은 프랑스에도 자크 아탈리라는 석학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3의 길이나 뭐 이런 거를 쓰면서 신자유주의 비판을 했고요. 이 바보들의 행진은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지도자를 따지는데 여기로만 따지면 박근혜가 가장 무능한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혼자서 경제 공부를 한 게 사무엘슨의 경제학이고요. 자, 21세기 자본, 모든 경제학을 한 방에 뒤집어낸 사람, 이 책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뒤에 나오겠지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본과 이데올라까지 보면은 이제는 선조라는 최고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 배울 때 파인만의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3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공부하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뭔 소리야? 뭐 이게 뭔 공식이야? 이랬었죠 그때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다룬 책인데 되게 쉽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식적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못한 채 쓰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쓴 다음에 그 3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토론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전문가들만 읽으시면 좋을 거고요. 이게 제가 유일하게 조기숙이 쓴 것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책입니다. 온실 효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룬 책. 야성적 충동은 요거는 일반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요. 요거를 실러가 조지 에커로프하고 로버트 실러가 공저를 하는데요. 그 앞에 조지 에커로프가 누구냐면은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쓴 그 카너만하고 같이 했던 사람인데 요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못 받고 카너만이 심리학자임에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때 내는 게 전망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실러는 행동경제학자로서는 단순한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이론을 쓴 케인즈의 업그레이드판입니다. 그래서 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것은 각 기업에서 일으킬 수 있는 대공황의 그 모습들을 다룬 책이고요. 이 스펙타클 사회가 이제 저겁니다. 6.8 혁명을 일으킬 때 젊은이들이 막 정신없어 하던 때 미니마 모말리아는 일방 통행을 능가해 보려고 그렇게 아도르나가 했지만 지식은 뛰어날지언정 사람으로 펴져 글에 이런 것은 절대 천재성에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베냐민의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이 사람이 2019년에 노벨상을 받은 부부예요. 이 여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번째인데요. 인도나 이런 데 쭉 연구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 사는지를 밝혔고, 그래서 MIT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빈곤의 비밀이라고 해서 아주 현실로 해서 요즘은 항상 대규모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간 피케티의 적대적이고요. 괴테의 친화력. 너무 멋있는 베냐민의 책. 베냐민의 책은 절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미국인은 복지를 싫어하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내고 정치권이 만들어낸 흑인 차별과 복지 파괴의 역사가 담겨있는 책이고요. 열린 사회의 적들 이 2에서는 여기서는 마르크스 비판, 앞에서는 헤겔 비판이고요.
이거는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쓰게 만든 로버트 휴메의 오성에 관한 일입니다. 이는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피케트가 쓴 세계 불평등 보고서 여기 보면 뭐 어마어마한 도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명박이 대통령이어서 우리나라는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가난한가가 이게 마지막 작품이었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먹는 존재와 시간 읽거나 떠들면 좋겠는데 읽지 않고 떠드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하이데거의 명성을 다 마쳤어요. 왜냐하면 독일 제국대학의 총장을 했거든요. 거대한 후터는 불신과 공포,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힌 시대의 길찾기. 그래서 포퓰리즘을 다룬 책 중에 하나로서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브렉시트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떠드는 애들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대는 것들이 저한테는요. 이게 사기꾼 토성인 거예요. 너치가 행동경제학. 여기서 보면 수상자 나오는데 아까 말한 사람이 나오고 리처드 탈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뭐였더라? 뭐 그런 걸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받았고요. 아까 아비티지는 50몇 세의 요술에서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노벨상은 죽은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이거는 두뇌 과학에서 묘줄설만이 최고가 아니다. 그래서 다마지오하고 가자니가나 그런 사람들 그 전에는 마찬들이야 뭐 이런 애들의 주장을 그렇지 않다라고 만드는 거고요.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는 전문가 사회가 되면서 되는데 이반 일리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이반 일리치를 막아라는 것이 한동안에요. 학계의 공통된 과제였어요. 이 사람한테만 걸리면 모든 게 까발려집니다. 정말 천재였는데 어떻게 죽었더라? 아마 숨이 멎어서 죽었거나 심장이 멎었거나 뇌가 멎었겠죠? 설마 이렇게 복상사로 죽지는 않았겠죠? 자, 요거는 멜트다운인데요. 도쿄가 왜 물려졌는지 침몰시켰는가에 대한 도쿄의 원전 마피아에 관해서 쓴 건데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 하면서 저기 누구냐 김어준에 이런 데 나와서 하는 헛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저런 책 보고 난리를 치는 거고요. 창조의 엔진은 나노 기술로서 분자 조립자가 나오면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에릭 드렉슬러의 책인데요. 그 중에 한 1%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런 애들을 인용해서 쓴 책이 아까 말한 특이점이 온다고, 그리고 특이점이 온다를 쓴 놈하고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글을 쓰는 애가 미치오 가쿠예요. 미래의 물리학. 그리고 뭐 별거 다 써. 평형우주 뭐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헛소리고요. 별거 많습니다. 마음의 아이들은요 로봇공학에 관한 최고였던 한스 모라백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인공지능의 3대 거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고요. 카프카의 편지,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김대식의 이거고, 그 다음에 제가 과학자 중에서 쉽게 쓰는 사람 중을 한 사람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코크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예. 이 사람이 물리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왜 그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딱 주는 한스 그라만이라고요. 선에서 근무하다 쫓겨난, 학벌에 밀려서 쫓겨난 사람이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이런 거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 과학은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열받아서 쓴 사람이 그때 물리학자가 김상욱 물리학자가 유시민한테 선물한 책이 있어요. 통제불능. 그게 그것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이 하일브로너 같은 이런 사람들은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경제학에 제대로 접근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제 역사학자적 경제학자로서는 참 괜찮은 분입니다. 코로나 경제 전쟁은 우리나라의 또라이 교수 있잖아요. 뭐지? 있는데. 한국에 무슨 누가 뭐 이렇게 이걸 진흥을 해놓고 하면은
아니 모르겠습니다. 깜도 안 되는 놈이 한 거예요. 요게 금융 붕괴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룬 최초의 책입니다. 민스키의 시각에서요. 그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 책 킨들버거 거를 보면 이 사람의 후예가 민스키예요. 그리고 그 파가 이어집니다. 어떻든 사람으로서는 글로서는 최고로 치는 사람이 저는 토크빌인데 프랑스 혁명이 바램과 달리 전혀 거꾸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건 창조에 있는 거. 이거 기후변화에 정착했죠. 아유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개인 민주주의까지 추락하고 여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형편없는지를 말해주는 책이고요. 마지막 방송에서 막 이거 합니다. 이거는 페미니즘 아까 했던 거구나. 그리고요 현대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잘 살려면요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많은 책, 이 두꺼운 책을 완독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케티가 얼마나 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요거는 그 위대한 물리학자로 블랙홀 이론의 대가였던 리스가 쓴 건데요. 인간이 생존할 확률 50도 51로 해서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목을.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인류 종말의 시나리오들이 다 담긴 책입니다. 그다음에 순수 시험판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합니다. 시간이 가고 뭐고 이게 추측과 논박이 칼 포퍼가 과학 철학적으로서 뜬 책입니다. 이거는 재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쓴 가이아의 복수. 이게 이제 시민운동가들한테는 성전처럼 불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이 아주 본격화됐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만 읽지 마시고요.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을 보면 여기에 그게 나와요. 왜 신은 성전과 성서 안에서만 위대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꼴레주도 프랑스 강의에서 한 거고요. 이게 최근에 유시민이 다룬 거예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게 두 명의 하버드대 박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경제학과 정치학과 교수가 쓴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트럼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에 저거한테 양보했었다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저 힐러리한테 이 실체에 이르는 길. 제가 포기한 책. 이 후반부에 나오는 수학은요. 어마한 고등 수학이어서요. 제가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이게 레너드 서스킨드라고 촉근 이론의 아주 대가로서 이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호킹하고요 아주 라이벌이었습니다. 저 책 보면 재밌어요. 저 책이 아마 인터스텔라에서 쓸 때 가장 많은 영감을 얻은 책일 겁니다. 이 넷플릭스가 많이 히트치면 왜 히트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런 책을 사서 읽어보면 돼요. 이런 건 쉽고 평이한 책이니까. 이 작은 책이 경제학을 바꾼 책입니다. 자,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그보다 훨씬 더 뒤로 늘어졌고요. 이 책은 실제로 읽어보면은요 기후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후대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로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모두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구글 이사였다가 나온 애가 쓴 거고요. 이 정치학석은요 그리스식 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인들이 가져야 대한 민주적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다룬 한나 아렌트입니다. 인간의 조건 전에 다음에 썼고요. 이 마음의 탄생은 레이 커즈와일이 자기가 특이점이 온다 해서 주장했던 게 대부분 틀리니까 그 2007년에 나온 거니까 2010몇 년에 이 책을 썼어요. 자기가 음성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샀는지 했는데
이거를 다 읽어보는 것 중에서 딱 하나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요. 요건데 요거는 음성 인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음성 인식이 원자력 다음으로 어려운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입니다. 현대 언론사상 뭐 이런 거 보질 마시라고 제가 꺼낸 겁니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되게 중요해요. 허친스 위원회에서 한 거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공공 저널리즘을 쏟아니까요. 월트 유니버스는 브라이언 그린 실체에 이르기를 먼저 썼던 끈이론의 대가로서 끈이론에 대해서 다룬 거고요. 주체 해석학 해가지고 미셀 푸그가요 강의한 건데요. 유일하게 콜레즈도 프랑스에서 강의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칸트를 다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 이론 개혁판 아까 했고 RHC 했고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사기질이 밝혀진 루시퍼 이펙트라고요. 재수 실험인데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조작했고 직접 연구자가 관리해서 퇴출됐습니다. 이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 실험은 나중에 거짓인 게 밝혀졌고요. 이게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처럼 읽는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입니다. 니체처럼 글을 써요. 죽도록 즐기기는 지금의 70대, 80대처럼 텔레비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텔레비 세대에 길들여져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닐 포스트만이라는 참으로 위대한 미국의 학자가 아까 테크노폴리를 쓴 그분이에요. 이분의 책들이 많은데 교육학자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들은 읽으면 뼈와 살이 되되 돈은 한 10,000원쯤 빠집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는데 남자하고 뽀뽀해주고 10,000원을 받든지 아니면 남자한테 사랑을 나한테 조금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리고 너 같은 놈이 내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가격이 한 100만원 돼. 그러니까 네가 100만원어치 사. 이래도 되고요. 유튜브 레볼루션 뭐 이런 거 이렇게 된 거고 인공지능 공부한 거 또 유튜브가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책을 사서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현실하고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자살한 정두환 의원이 보수의 정신이라고 막 한 건데요. 원래 이 책의 내용은 보수가 실패했다라는 그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미시간 대학 출신으로서 학계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 때 썼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되살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민스케인으로가 국민까지 하여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책들을 정독해서 완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요 제 앞에서 책을 읽은 척하고 읽었는데 어떻다? 저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독 완독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정독 완독 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것다고 거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제가 젊은이들이 정말로 대접받는 세상, 그 다음에 작가나 웹툰 작가나 웹소설 또는 뭐 이런 시인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장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죽겠습니다. 그때 다 사용할 책들이에요. 이 책들을 일일이 분석해 가지고 제가 다시 읽고 서평들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쓰다가 아마 저는 반쯤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 늙은 도령으로 살았던 삶 99%는 힘들었고 1%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